오늘은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 고양이는 지금 편안할까요? 아니면 참고 있는 걸까요?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람처럼 말하지 않거든요. 강아지처럼 왈왈 이렇게 크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지고요, 숨고요, 몸을 낮추고요, 눈이 커지거든요. 갑자기 몸을 핥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의학에서 사용하는 이 FAS 스코어, 파스 스코어라고도 하는데, 이 파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고양이의 불안과 공포, 이 스트레스 신호를 단계별로 설명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요, 그냥 소심한 아이예요. 원래 겁이 많아요. 병원만 오면 얼어붙어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오면 이상해지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런 고양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당연히 아닐 수가 있거든요. 고양이가 지금 불안, 공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특히 고양이는 불편함을 아주 조용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스트레스가 꽤 올라간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작은 신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파스 스코어 먼저 얘기를 할게요. 파스, FAS는 Fear, Anxiety, 스트레스의 약자예요. Fear는 두려움이죠. Anxiety는 불안함,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예요. 이 세 가지의 약자로 FAS, 파스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양이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이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 상황이 더 강해지면 공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스 스코어를 보통 0점부터 5점까지 나누어서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나누고 어떤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0점은 편안한 상태겠죠? 5점은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예요. 이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한테 뭐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양이를 더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이는 예민하고 겁이 많고 병원을 참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파스 스코어로 보면 질문이 달라지죠. 우리 고양이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심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숨는 행동, 얼어붙는 행동, 밥을 안 먹는 행동, 갑자기 몸을 핥는 행동은 모두 감정 상태의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단계별로 봐볼게요. 파스 0점, 편안한 상태예요. 고양이의 몸이 아주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죠. 눈은 편안하고 귀는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꼬리도 몸에 부드럽게 놓여 있거나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냥 보통 평상시처럼 주변 냄새를 맡고 탐색하고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보호자하고 눈을 마주쳐도 천천히 깜빡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의 고양이는 지금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동장 안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상태가 바로 2단계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 단계인 파스 1점인 단계, 약한 경계 단계인데요. 고양이가 주변을 좀 더 자주 살펴요. 두리번 하는 거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돌리거나 눈이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심하게 낮아지진 않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죠. 이 단계는 조금 긴장했지만 아직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보호자가 좀 자극을 좀 줄이고 시간을 좀 주고 고양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다시 0점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파스 2점 단계인데 바로 불안감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놓치시거든요. 고양이는 아직 크게 울거나 하악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신호는 동공 확대겠죠. 눈이 커지고 귀가 옆으로 자주 움직여요. 몸에 힘이 들어가죠. 코를 핥기도 하고 하품도 해요. 갑자기 몸을 핥아요. 가만히 멈춰서 주변을 두리번 살피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고양이의 하품은 항상 졸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낯선 사람, 병원, 이동장 소음, 새로운 환경 앞에서 나오는 하품은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스몰 스트레스 시그널이라고도 하는데, 갑작스러운 그루밍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그루밍이 아니라 긴장을 줄이기 위한 대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 그럼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파스 3점인 단계예요. 이 상태에서는 명확한 스트레스 상태거든요. 고양이 몸이 일단 낮아져요. 움직임이 되게 줄어들고 숨으려고 하죠. 귀가 옆이나 뒤쪽으로 내려가요. 꼬리를 몸 가까이 붙이고요. 눈동자는 더 커지고 주변을 계속 살핀다고 보시면 돼요. 2단계 고양이는 대부분 감정이 싫다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무섭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는 단계예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이 단계예요.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것 당연히 아니죠. 고양이가 조용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순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 프리징, 멈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스 4점 단계예요. 파스 4점은 공포가 확실히 뚜렷한 단계예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하악질을 할 수도 있고요. 으르렁거릴 수도 있어요. 몸을 더 낮추거나 반대로 크게 보이려고도 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귀는 당연히 확실히 뒤로 젖혀지고 꼬리는 강하게 감춰질 수도 있어요. 털이 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악질은 당연히 방어적인 경고죠. 그만 다가와요.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더 가까이 오면 제가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악질은 당연히 고양이의 언어죠. 이 경고를 무시하면 고양이는 더 큰 스트레스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요. 파스 5점 단계,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패닉이 오면 어떡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도망치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극도로 흥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피하고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도 다칠 위험도 있어요. 저희도 너무 패닉 상태 되면 내가 다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잖아요. 이때 필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교육이 아니고 훈련도 아니에요. 진정시키겠다고 계속 만지거나 다가가는 것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상황을 멈추는 것이 먼저고요. 자극을 완전히 줄이고요. 안전을 완전히 확보하게 해주고요.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파스, 피어,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관련돼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스 스코어는 병원에서만 저희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양이를 볼 때 한번 5가지 정도만 관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눈이에요. 눈이 부드러운지 동공이 커졌는지 봅니다. 두 번째는 귀예요. 귀가 자연스러운지 옆으로 빠졌는지 뒤로 젖혔는지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이죠.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굳어져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꼬리예요. 꼬리가 편안한지 몸에 탁 붙었는지 강하게 말렸거나 옆으로 탁탁 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막 두리번 거리면서 탐색하는지 숨지는 않는지 완전히 멈춰있지는 않는지 과하게 특정 부위를 핥지 않는지 아니면 식욕이 없어서 먹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5가지만 보셔도 고양이의 파스 단계를 훨씬 빨리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단계별 대응을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스 0점과 1점이라면 지금 환경을 유지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숨을 곳이 있고 자극이 과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파스 2점이면 속도를 좀 늦춰야 돼요. 갑자기 만지지 말고 억지로 막 꺼내지 말고 시간을 천천히 주는 거죠. 파스 3점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절해야 돼요. 소리, 자극 같은 것들을 줄이고 시야를 되게 가려줘야 되고요. 낯선 자극을 줄이고 고양이가 숨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파스 4점 이상이라면 절대 무리하시지 마세요. 이때는 그냥 조금만 참자가 아니라 지금은 멈추자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파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양이의 불안, 공포, 스트레스는 대부분 조용하게 시작이 되고요. 처음에는 작은 눈빛 변화, 귀의 방향이라던가 몸의 긴장, 짧은 그루밍, 숨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작은 신호를 보호자분들이 놓치면 더 높은 스트레스 단계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한 FAS, 파스 스코어는 고양이를 좀 더 확실하게 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집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고양이는 평소에 이 파스가 몇 점인지, 청소기 소리 들으면은 몇 점까지 올라가는지, 동물병원 가려고 이동장을 보면 몇 점까지 올라가는지, 병원에 가서는 몇 점인지, 댓글로 우리 고양이가 가장 불안해하는 상황과 그때 보이는 신호를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